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멤버방 최근 적중 내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AC 밀란 대 피사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세컨드볼 장악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경기입니다. 먼저 AC 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와 전환 속도 모두 리그 최상위권을 자랑합니다. 최전방의 히메네스는 수비 뒷공간을 끊임없이 파고들며 상대 라인을 뒤로 몰리게 만듭니다. 플리식은 측면 돌파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연계를 이끌며 히메네스와의 원투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의 핵심, 모드리치. 그는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면서 전진 패스 한 번으로 피사의 수비 라인 뒤 공간을 완전히 열어버릴 수 있는 정교한 롱패스를 자랑합니다. 밀란은 세트피스 루트에서도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 300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정 또한 굉장히 탄탄합니다. 특히 모드리치가 세컨드볼을 곧바로 점유로 전환시키면서 경기 리듬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반면 피사는 3-4-3 전형이지만 전술 완성도와 집중력 모두 리그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마이스터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세컨드볼 처리에서 불안정합니다. 트라모니는 활동량이 많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전환이 느리고 마리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에 밀려 공을 자주 잃습니다. 결국 피사는 1차 헤더를 따내더라도 세컨드볼을 수습하지 못해 리바운드 볼이 곧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70분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률이 리그 최다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바로 세컨드볼 싸움과 전환 속도입니다. 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를 장악하고 히메네스와 플리식의 연계로 피사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피사는 롱볼로 전환하려 하겠지만 세컨드볼을 잃는 순간 곧바로 밀란의 역습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홈의 응원 속에서 AC 밀란은 초반부터 공격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피사의 수비 라인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피사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틈을 밀란이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완성도, 체력 유지력, 전환 속도 모두에서 밀란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입니다.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과 전방 압박 강도가 모든 걸 좌우할 매치업이에요. 먼저 리즈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피로에가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는 전형적인 하이프레싱형 스트라이커로 활약합니다. 그는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고 받아주는 움직임으로 이선의 침투 루트를 열어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측면의 제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돌파가 강점이에요. 그의 인버트 침투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중원에서는 슈타흐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템포 조절과 압박 전환의 리듬을 이끌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리그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리즈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조직적인 우위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좌우 전환 후 크로스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상대 빌드업의 첫 단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제로드 보웬과 필크루크의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보웬은 빠른 발로 위협을 주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루카스 파케타는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며 템포가 끊기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300 간거리 유지가 불안하고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뚜렷합니다. 중원 두 축이 압박에 밀리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면서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리즈의 전방 압박을 상대하기에 매우 불리합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리즈는 측면 숫자 우위와 하이프레싱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웨스트햄은 전환 속도의 불안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도를 맞이할 겁니다. 홈의 리즈는 빠른 템포와 유기적 전개로 웨스트햄의 300을 흔들 것이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찬스를 누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라인을 내릴수록 공격 루트가 제한되고 파케타의 고립 현상이 경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글라트바흐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닌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최근 들어 라인을 내리고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전방의 타바코비치는 체격을 이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며 팀의 전개를 연결하지만 피니시 정확도는 다소 기복이 있습니다. 하크는 좌우를 오가며 세컨드 찬스를 노리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볼 간수 능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슈테거는 중앙에서 템포를 잡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속도가 느려집니다. 최근 글라트바흐는 수비 전환 시 풀백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며 라인 간격이 무너지고 결국 후반 실점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강팀을 상대로는 중원 점유를 잃은 채 수비 블록 안에서 버티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역시 4-2-3-1을 사용하는데 점유 중심 축구의 완성형이라 불릴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해리케인은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후방으로 내려와 패스를 연결하고 공격 전개를 다층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천후 스트라이커입니다. 우측의 올리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백과 인사이드 드리블을 병행하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찬스 메이킹을 주도합니다. 고레츠카는 전진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하며 공격 시에는 박스로 침투의 득점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이에른은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전 형태의 전술을 활용합니다. 이로 인해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중원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결국 상대가 공간을 내주면 케인과 올리세가 그 틈을 파고들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할 겁니다. 글라트바흐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전술을 선택하겠지만 바이에른의 압박 완성도와 볼순환 속도를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방 빌드업 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틈을 바이에른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전반 중반부터는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바이에른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에는 고레츠카의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까지 더해져 득점 간격이 점점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선더랜드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율력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매치업이에요. 먼저 첼시는 4-2-3-1 전형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중원의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기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며 중심을 잡고 있죠. 그는 깊은 위치에서 좌우로 스윙 패스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폭을 넓히는 지능형 빌드업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움직임이 몇 차례 반복되면 상대 수비는 좌우 전환에 끌려다니며 결국 하프 스페이스, 즉 박스 옆에 포켓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주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투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 틈을 파고들어요. 특히 페드루 네투는 볼을 받은 뒤 컷백 혹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앙 페드로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엔소의 패스 궤적과 완벽히 호흡을 맞추죠. 이 구조가 살아있는 한 첼시의 전방 전개 속도는 끊기지 않습니다. 첼시는 홈에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율을 극대화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진영 깊숙이 진입해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선더랜드는 4-3-3 전형을 사용하는데 마엔다가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라인을 넓혀주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좌우 밸런스가 자주 무너집니다. 중원의 탈비는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첼시의 강한 전방 압박 속에서는 안정적인 소유가 어렵습니다. 자카는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지원이 늦어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빈도가 낮습니다. 특히 선더랜드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첼시의 템포를 끊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엔소가 좌우로 스윙 패스를 반복하면 선더랜드의 미드라인은 벌어지고 그 틈을 네투가 빠르게 침투해 컷백 루트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완성도, 압박 강도, 템포 유지력, 모든 측면에서 첼시가 선더랜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홈의 리듬, 그리고 엔소의 조율 능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풀럼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 싸움이 아니라 체력 밸런스와 압박 유지력의 대결이에요. 먼저 뉴캐슬부터 살펴보면 포메이션은 4-3-3입니다. 엘랑가와 반스가 폭넓게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최근 일정이 너무 빡빡했죠. 챔피언스리그 벤피카전 이후 며칠 쉬지도 못하고 리그에 나서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팀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토날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활동량이 줄고 복귀 타이밍이 느려지면서
이선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엘랑가와 반스는 여전히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박스 안으로의 침투 빈도가 줄면서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체력 부담이 누적되며 전방 압박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현재의 뉴캐슬은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 회복이 더 절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풀럼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팀 전체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방에 호두리고 무니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서 이선 공격수들에게 침투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워비는 폭넓은 드리블로 전환 구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루키치는 압박과 전진 패스를 모두 소화하면서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이 두 선수가 살아나면 풀럼의 공격 템포는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체력 차이와 압박 효율의 격차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풀럼은 중원에서 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시도하며 뉴캐슬의 느슨한 수비 블록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워비가 드리블로 박스 근처까지 끌고 가면 루키치가 이선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리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죠. 뉴캐슬이 전반에는 점유율을 조금 가져갈 수 있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때부터 풀럼이 공간을 점점 점유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예상 결과 요약: AC 밀란 대 피사, 리즈 유나이티드 대 웨스트햄, 글라트바흐 대 바이에른 뮌헨, 첼시 대 선더랜드, 뉴캐슬 대 풀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